저는 어려서부터 살과 싸워왔습니다. 다이어트를 평생 해온 사람이죠. 한 달에 17kg를 뺀 적도 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거든요. 그렇게 1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똑같이 해도 안 빠지는 겁니다. 오히려 조금씩 찌기 시작했죠. 원인을 찾다 보니 믹스커피였습니다. 밥은 한 끼인데 설탕을 몸속에 하루 종일 넣고 있었던 거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문제는 식사량이 아니라 인슐린이었다는 걸.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슐린이 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밥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포도당은 쉽게 말하면 에너지 연료입니다. 이게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죠. 근데 포도당이 혈액 안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에너지가 됩니다. 세포는 혈관 밖에 있습니다. 혈관 주변 조직에 빼곡히 들어차 있죠. 포도당이 혈관에서 나와 세포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세포 문이 잠겨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위장 바로 뒤에 있는 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혈당이 오르면 췌장이 감지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인슐린이 세포 표면에 수용체에 결합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포는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뇌가 생각하고 심장이 뛰는 데 쓰이죠.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면 혈당이 내려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가서 바로 다 쓰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 한 끼에서 나온 포도당을 당장 쓸 일이 없거든요. 남은 포도당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먼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됩니다. 비상창고 같은 겁니다. 나중에 에너지가 급하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근데 글리코겐 창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꽉 차면 그 다음부터는 지방으로 바뀝니다. 인슐린이 이 전환을 지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지방이 분해되지 않습니다. 저장하려는 신호가 켜져 있는데 동시에 꺼내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면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단 걸 너무 자주 먹으면 혈당이 자주 올라갑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계속 내보내야 하죠. 그게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열쇠를 갖다 대도 문이 잘 안 열리는 겁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췌장은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듭니다. 억지로 문을 열려고요. 이 시점에서 혈당은 아직 정상입니다. 병원에서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몸속에는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췌장이 억지로 숫자를 맞춰놓고 있는 거죠. 이 상태가 10년, 20년 쌓이면 췌장이 버티다 못해 인슐린을 충분히 못 만들게 됩니다. 그때 혈당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2형 당뇨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입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신장이 다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만큼 혈당 조절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당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형 당뇨는 췌장이 인슐린을 아예 못 만드는 겁니다. 면역체계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자가면역 질환이죠.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릴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생존을 위해 인슐린 주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형 당뇨는 다릅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 수는 있는데 세포가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죠. 전체 당뇨 환자의 90% 이상이 2형 당뇨입니다. 한국 성인 당뇨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약 600만 명입니다. 성인 6명 중 1명 꼴이죠. 여기에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약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셋 중 하나는 이미 문제가 시작됐거나 시작되기 직전인 겁니다. 당뇨 진단을 받기 훨씬 전부터 몸속에서는 이미 문제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만, 고혈압, 지방간, 심혈관 질환, 심지어 일부 암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살이 안 빠졌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밥은 줄였는데 믹스커피로 설탕을 계속 넣었으니 췌장은 하루 종일 인슐린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설탕이 들어가는 순간 혈당이 올라갑니다. 췌장은 밥을 먹었는지 커피를 마셨는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혈당이 올랐으니 인슐린을 내보내는 겁니다. 몸은 공복인데 인슐린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 설탕과 크리머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빈속에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몸은 위기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감, 졸음, 집중력 저하, 그리고 또 단 것이 당깁니다. 이게 하루에 서너 번 반복되면 인슐린이 하루 종일 높은 상태가 됩니다. 지방은 빠지지 않습니다. 피곤한데 이유를 모릅니다. 당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당을 요구합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믹스커피만 문제일까요? 아침에 빵 하나 먹습니다. 식빵이든 크로아상이든 밀가루는 소화가 되면 포도당이 됩니다. 그것도 엄청 빠르게요. 점심 먹고 디저트로 케이크 한 조각, 오후에 과일 주스 한 잔, 저녁에 밥 먹고 야식으로 라면. 하루 3끼만 먹은 것 같은데 실제로 혈당이 올라간 횟수는 5번, 6번입니다. 그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과일 주스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일을 갈아버리면 섬유질이 파괴됩니다. 섬유질이 없으면 당이 혈액으로 곧바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의 당분은 콜라와 비슷합니다. 흰 쌀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밥 한 공기가 혈당을 올리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게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뚱뚱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른 사람도 내장 지방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간에, 장기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지방이 쌓이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체중계 숫자는 정상인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중성지방이 높고 공복 인슐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죠. 살이 안 쪘으니 괜찮다. 혈당이 정상이니 괜찮다. 이 두 가지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인슐린은 나쁜 호르몬이 아닙니다.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인슐린 자체가 아니라 인슐린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부르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오늘 기억하실 건 하나입니다.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 열쇠를 너무 자주 쓰면 자물쇠가 망가진다.